자, 수학적 확률. 이쪽 단어는 우리가 뭐 교과서나 개념서 보다 보면 너무 당연하게만 서술이 돼 있어서 그냥 휘리릭 하고 넘어가는데 절대 그럴 단원이 아니다. 너희가 이 단원에서 확률의 기본적인 체계를 잘 잡아둬야 돼. 그래야 낚이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너희 문제 풀다 보면은 이 계산이 맞나 싶은 순간들 있지. 왜 그렇게 헤매게 될까? 쌤이랑 같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학적 확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본질을 정확히 간파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확신을 가지고 풀이될 수 있다는 걸 함께 경험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가 교과서를 읽어보면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서술이 되어 있구나. 조금 더 묵직하게 다가올 거야. 준비됐니? 자, 시작해보자. 수학적 확률. 자, 정리하기 앞서서 우리가 좀 대화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를 숙지해보자. 제일 먼저 시행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문제 상황에서 주어질 건데 주사위를 한번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다 처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이 가능해야 돼. 뭐 천지개벽이나 자연현상 이런 건 안 되겠지. 반복이 가능하고 자, 그에 따른 결과가 능력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눈이 나왔다면 그것은 너희의 능력이야 우연이야? 우연이지. 자, 그런 걸 우리가 시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표본 공간은 자, 얘는 어떤 반복 가능한 시행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걸 말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로 들었던 주사위를 보자.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뭐가 있지? 자, 1, 2, 3, 4, 5, 6이 있지. 이 전체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샘플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자, 집합이니까 대문자로 써줍니다. 사실 이제 경우의 수랑 마찬가지로 이 확률 단원에서도 우리가 집합의 논리 체계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우리가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을 U라고 써잖아. 여기서는 표본 공간, 이게 전체 집합인데 S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 집합으로서 사건이 존재해요. 사건이 뭐냐? 이벤트. 그럼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주어질 건데 뭐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3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 이런 식으로 사건 역시 집합인데 집합 우리 대문자로 표현한다고 했지? 집합인데 자, 표본 공간에 무엇이 되어진다? 부분 집합이 되어진다. 당연하지. 표본 공간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거니까 그중 일부로서 사건이 존재를 할 거야. 만약에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이라고 하면은 2, 4, 6이 되겠지. 자,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 자,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그 일부로서 사건이 존재를 한다. 자,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도 가능해. 공집합은 공사건에 해당돼.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7의 눈이 나올 사건. 그럴 수가 없잖아.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공사건이 바로 이제 공집합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전사건이란 건 뭐냐면 이 사건 A가 표본 공간 S 그 자체가 되는 거야.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나올 사건. 이런 걸 우리가 전사건이자 이제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용어 정리를 마쳤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자,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probability of A, P 바로 열고 A 이렇게 써주는데 자, 계산을 어떻게 하냐? 자, 중학교 2학년 때 확률 뭐라고 배웠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특정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했지. 자, 우리 방금 정의한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는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되겠지. 그리고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이 사건 A의 원소 개수가 될 거야. 자, 이렇게 NS분의 NA를 올려서 내가 계산한 값을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분수값은 어때? 무조건 자, A가 S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겠지. 자, 그리고 이게 0일 때가 아까 공사건,
이게 1일 때가 아까 그 전 사건에 해당이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한다는 거 알겠는데, 자, 용어도 정리했고 계산법도 익혔고 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릴까? 자, 왜 안 풀리겠어? 너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한 문장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 앞에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그때 자, 이 대전제가 만족이 돼야 우리가 수학적 확률의 이 계산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자, 그러면 이 전제 조건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근원 사건이 뭔지를 알아야겠다. 자, 근원 사건은 말 그대로 근원이 되는 사건이야.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짤막하게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근원 사건이란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사건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 아까 쌤이 사건은 집합이라고 했지. 그럼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집합. 그러니까 표본 공간을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 하나짜리 뭐 1, 2, 3, 4, 5, 6 이 각각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근원 사건이야. 1, 2, 3, 4, 5, 6 즉 다시 말해서 표본 공간은 내가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면 6개의 근원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뭐하다? 같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자, 얘들아, 내가 이 각각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러면 1이 일어날 가능성은 6분의 1이지. 근데 2가 일어날, 3이 일어날, 4, 5, 6 각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다 6분의 1로 일정하지.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다고 하거든. 근원 사건의 밀도가 균일하죠. 이게 만족됐을 때, 이 대전제가 만족됐을 때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NS분의 NA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서는 만족이 됐지. 그러면 NA는 뭐가 돼?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으로 계산하는 거지. 이거야. 자, 근데 아직까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우리 이렇게 1, 2, 3, 4, 5, 6이 적혀있는 주사위 말고 예를 들어서 1, 2, 2, 2, 2, 3 자, 이렇게 2가 4개나 적혀있는 주사위를 한번 던졌다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이 앞줄에 써져 있는 각 근원 사건의 밀도가 균일하다라는 것을 무시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그럼 이렇게 푸는 거지. 아, 그러면 전체 그 표본 공간은 자, 이 주사위 통 하고 던졌어. 뭐가 나올 수 있어. 1 아니면 2 아니면 3 내 눈이 나올 수 있겠지. 주사위 던져서 지금 이런 주사위 던져서 6의 눈이 나올 수 없잖아.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나올 거야. 맞아? 자, 그랬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은 여기 2를 말하지. 이렇게 해서 3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틀린 거예요. 굉장히 틀렸어요. 치명적인 오류가 있지. 자, 쌤이 아까 근원 사건이 뭐라고? 표본 공간을 구성하는 이 원소 하나짜리 집합이라고 했어. 자, 여기서 표본 공간을 내가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원소 하나짜리 집합 1, 2, 3 이 각각이 근원 사건이 되지. 자, 근데 이 1이라는 근원 사건의 비중이 몇이야? 얘가 나올 거라고 기대되는 정도는 6분의 1이죠. 또, 자, 2라는 눈이 이제 발생될 거라고 기대되는 정도는 6분의 4지. 6분의 4. 여기는 6분의 1. 어때? 각 근원 사건이 발생되어질 거라고 기대되는 정도가 균일에 다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NS분의 NA를 했다? 3분의 1을 했다? 얘는 근본이 없는 계산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지 못하는, 즉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이걸 쓸 수가 있다니까. 그럼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봐봐. 2가 4개 있지. 각각의 이름을 부여하는 거야. 2A, 2B, 2C, 2D. 그래서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 같은 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번호표를 매김으로써 다 다른 하나하나의 개체로 보자는 거지. 다 다르게 인식하자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자, 표본 공간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셔야 되냐면 1, 2A, 2B, 2C, 2D, 3 이렇게 총 6개의 근원 사건으로 구성해야 돼.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자, 이 1이라는 근원 사건이 발생되어질 거라고 기대되는 확률은 6분의 1이죠. 근데 그것은 2A도, 2B도, 2C도, 2D도, 3도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6분의 1로 어때? 각 근원 사건의 밀도가 균일하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 이 대전제를 만족함으로써 내가 P 어떻게 계산해? NS는 몇이에요? 6분의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자 6분의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은 2A, 2B, 2C, 2D 이렇게 4개 있죠. 6분의 4, 즉 약분해서 3분의 2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 1이 한 면에만 적혀있고 3이 한 면에만 적혀있고 나머지 4면에 전부 다 2가 적혀있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웬만해선 짝수의 눈이 나올 거기 때문에 3분의 1보다는 얘보다 확률이 더 큰 3분의 2가 보다 합리적이어 보이죠? 이게 맞는 계산이야. 그러니까 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 이런 상황에서는 자 어떻게 하라고? 내가 강제로 뭐 해야 돼? 근원 사건을 분리해줘야 돼. 강제로 근원 사건을 뭐 해준다? 분리를 해준다. 강제로 근원 사건 분리? 어떻게 하는데요? 번호를 매기는 거야. 번호를 매긴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근원 사건이 잘게 기본 단위로 쪼개졌죠. 그렇게 되면은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즉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야 내가 이 계산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감이 왔어? 이게 수학 문제라서 그렇지 조금 더 일상적인 예시를 들면 너희가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아. 자, 우리 이쪽으로 와서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걔 뭐야? 그 저울 있어. 저울에다가 쌤이 사람을 3명 올릴 거야. 자, 어린 소녀 머리를 묶고 있습니다. 쌤처럼. 자, 그리고 좀 체급이 있는 굉장히 큰 성인 남성. 쇼다네. 노인은 이제 좀 힘이 없어서 뭐야? 그 지팡이를 짚고 있겠네.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자, 이렇게 그린 게 잘 그렸다. 이렇게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내가 절 위에 얹혔어. 이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야. 설명 중. 이 성인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이 3명 있고 그 중에 1명이네요. 3분의 1 하면은 이거 안 되지.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 지금 성인 남성이랑 이 어린 소녀랑 이 노인이랑 다 똑같게 볼 거야? 지금 체급이 다른데?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자, 보자. 요 여자아이를 20kg, 그 다음에 성인 남성을 80kg, 그 다음에 이 노인을 40kg라고 해볼게. 그러면 맞는 계산은 뭐가 되냐면 20 더하기 80 더하기 40분의 이 성인 남성에 해당하는 체중을 여기 올리겠지. 80 이렇게. 계산하려면 이제 140분의 80이니까 뭐야? 7분의 4. 자, 이게 맞는 계산이지. 자, 본능적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거야. 이렇게 무게가 주어졌을 때. 자, 이 계산의 원리가 뭐야? 이 계산의 원리는 사람이 3명이 있다고 해서 이 3명을 머릿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즉 종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이 이 절 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자, 각각의 사람을 다 균등한 기본 단위로 쪼개서 자, 쌤이 이 점박이를 10kg에 해당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10kg라는 이 점박이로 일단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20이니까 점박이 2개고 얘는 점박이 몇 개 있어?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고. 자, 이 사람은 전박이 4개지. 이렇게 자 10kg에 해당하는 10kg 셈이 전박이 하나라고 표현해볼게. 자, 이 전박이라는 이 가능성, 비중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쪼개서 얘를 한 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전박이 2개, 얘를 한 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박이 8개, 얘도 한 명이 아니라 전박이 4개로 봐줌으로써 2 더하기 8 더하기 4분의 전박이 개수 8 이렇게 올릴 거잖아. 느낌이 왔겠지만 여기서 이 전박이가 바로 근원 사건에 해당이 돼요. 자, 이 전박이가 뭐라고? 얘가 바로 근원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근원 사건이란 확률의 세계에서 확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의 조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의 점박이 하나와 여기서의 점박이 하나, 여기서의 점박이 하나는 다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있지. 10kg라는. 그게 바로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같은, 체급이 같은 10kg라는 자, 힘이 같은 그러한 조각들의 개수를 세는 게임이야.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머릿수를 세는 게임이 아니라 3분의 이렇게 근본 없는 계산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자 표본 공간을 내가 1, 2, 3으로 구성을 했다는 것은 이게 지금 1, 2, 3으로 계산해서 3분의 1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얘랑 똑같은 거야. 어린 소녀, 이 남성, 이 노인을 다 똑같은 한 명 3분의 1로 계산했다는 거랑 정확히 똑같다고. 여기서의 이 2는 주사위에서 무려 4개의 면에나 적혀 있잖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 웬만해서는 2가 나올 거란 말이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거를 고려를 해야지. 여기서 1이랑 여기서 2랑 왜 3이랑 어떻게 그 체급이 같겠어. 분명히 다른데.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밀도를 균일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2라고 퉁칠 게 아니라 이 2가 있다면 이 각각을 다 따로따로의 근원 사건으로 분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강제로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우리 이제 다시 수학으로 돌아가서 예시를 조금만 더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동전을 2개 던질 거야. 동전을 2개 던져서 자,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다고 해보자. 자, 이 동전 2개는 같은지 다른지 몰라. 그냥 너희 더 헷갈리게 완전히 same, 똑같은 동전이라고 해볼게. 구분을 못해. 자, 그러한 동전 2개를 던져서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 쳐봐. 자, 잘못된 풀이가 뭐냐면 표본 공간을 이렇게 구성하는 거야. 둘 다 앞면. 얘들아, H가 뭔지 알지? 헤드, 앞면이야. 둘 다 앞면. 둘 다 뒷면. 또 발생 가능한 게 뭐가 있어? 앞면 하나, 뒷면 하나. 자, 그 다음에 뒷면 하나, 앞면 하나 쓰려고 하는데 동전이 완전히 일치하는 2개라면, 완전 구분이 불가능한 그러한 동전 2개라면 앞면 하나, 뒷면 하나든 뒷면 하나, 앞면 하나든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서 집합을 닫아줍니다. 그래서 NS는 하나, 둘, 셋 3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둘 다 앞면인 것은 너를 의미하니까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또 틀리는 거야. 왜 틀렸는지 알겠어? 왜 틀렸겠어? 자, 이 표본 공간을 구성하는 각각의 이 원소 하나짜리 집합을 뭐라고 한다?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자, 둘 다 앞면이 나올 가능성은 4분의 1. 둘 다 뒷면이 나올 거라고 기대되는 정도는 4분의 1.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올 가능성은 4분의 2잖아. 다르잖아. 이게 다 같아야 하나의 각각의 근원 사건으로서 동등한 힘을 발휘하는데 다 같은 점박이로서 동등한 힘을 발휘하는 근원 사건으로 책정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다르다면 우리가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야. 저 대전제가 만족되었을 때 내가 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 다르게 인식해야 된다고 했지. 다르게. 번호를 붙임으로써 다 다르게 인식을 해줘야 돼. 즉, 자, 여기서는 동전 2개가 서로 같다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앞에다 뭘 붙여준다? 아니, 나는 서로 다르게 볼 거야 라고 말해준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어도 서로 다르게 붙어있는 거고
완전히 구분이 불가능한 동전 두 개라고 하더라도 지금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확률 계산하는 거잖아. 저 분수를 올리려면 무조건 서로 다르게 보셔야지 그런 사건의 밀도가 균일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자, 표본 공간 어떻게 구성한다? 자, 앞면, 앞면, 뒷면, 뒷면. 그리고 앞면, 뒷면이랑 뒷면, 앞면은 다른 거야. 다르게 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비로소 각각의 그런 사건이 발생되어질 거라고 기대되는 정도가 4분의 1로 균일해지죠. 자, 그럼 이때는 원소 개수 4개 중에 둘 다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얘밖에 없지. 4분의 1,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자, 느낌 왔어? 또 해보자. 우리 여기로 와볼까요? 자, 이번에는 주머니. 자, 우리 알록달록 색칠을 해볼까? 초록색 공이 4개 있고, 자, 그리고 분홍색 공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 자, 여기서 내가 손을 집어넣어서 공을 하나 꺼내. 자, 꺼냈을 때 이 초록색 공이 나올 확률은 하고 물어봤다. 자, 뭐라고 답할 거니? 5분의 4라고 답할 거지. 자, 너 뭐 한 거야? 초록색 공은 분명히 구분할 수 없어. 너가 너고 너가 너고 너가 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분모에 5를 깔았다는 것은 각각의 초록공을 다 다르게 인식한 거지. 1번 초록색 공, 2번, 3번, 4번 초록색 공, 그리고 분홍색 공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인식을 해서 5를 깐 거고 그 와중에 4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 그래야 되겠어? 바로 저 대전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다 다르다고 내가 가정을 해줘야 다르게 인식을 해줘야 표본 공간이 뭐가 돼? 손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공을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초록공 아니면 빨간공이 아니라 그렇게 해버리면 초록공이 나올 가능성과 빨간공이 나올 가능성이 달라져서 그런 사건의 비중이 달라지잖아. 1번 초록색공, 2번 초록색공, 3번, 4번 초록색공, 그리고 분홍색공 이런 식으로 표본 공간은 총 5개의 근원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각각의 그런 사건의 비중이 뭘로 균일해져? 5분의 1로 균일해진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돼. 다 다르게 보라는 거야. 자, 마지막. 자, 이번에는 뭐 주사위. 항상 나오는 건데 주사위 2개를 던져가지고 우리가 두 눈의 수의 합이 팔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자, 이제 다시는 얘기 안 할게. 주사위가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어도, 아니 심지어 완전히 구분할 수 없는 정확히 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주사위라고 하더라도 나는 뭐라고 인식할 거다? 서로 다르라고 인식할 거다. 확률 단원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저 대전제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라고 내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를 한번 써보자. 자, 일단 첫 번째 1, 1 주사위 눈 이제 2개 나올 거니까 순서상으로 표기할게. 1, 2 또 쓰겠지. 1, 3, 1, 4, 1, 5, 1, 6 그 다음에 2, 1 하고 쓰면서 잠깐만 1, 2랑 2, 1은 같은 게 아닌가요? 뭐라 했어? 다르게 보라고 했지. 그래야 각각의 그런 사건의 가능성이 같아져요. 1, 2, 2, 1로 보시고 그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6, 6까지 가겠지. 그러면 NS는 뭐야? 전체 몇 개의 그런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36개의 그런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이렇게 해야 각각의 그런 사건의 비중이 몇으로? 36분의 1로 일정해진다. 자, 그거분에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 되려면 2, 6, 3, 5, 4, 4 자, 5, 3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 3이랑 5, 3은 달라. 아까 분모에서 볼 때 다르게 봤기 때문에 분자에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올려야겠지. 3, 5, 5, 3, 그 다음 뭐야? 6, 2 자, 이렇게 몇 개? 총 5개를 분자에 올려주면 된다. 자, 정리하면 이거야. 정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확률이라고 하면 뭐라고 배웠어? 전체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앞전에 배웠던 경우의 수 단원이랑 같은 거 아닌가. 그 경우의 수를 분자에 깔고 이제 분모에 전체 경우의 수만 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제 문제 풀 때 어려워질 거야. 자, 이 확률 단원과 앞전에 우리가 공부한 경우의 수 단원은 이 살짝의
관점 차이가 있어요. 관점 차이. 자, 어떤 관점 차이가 있냐? 우리가 경우의 수 단원에서 이런 말 많이 봤지? 서로 같은. 같은 색공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서로 같게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거기서는 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어떤 문항상의 표현이냐면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종류만 보겠다. 구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2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2를 뽑았다 쳐. 그럼 이 2는 2나 다 같은 카드에 2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냥 2라고 보는 거야. 2로 본다고. 근데 확률, 요쪽 단원에서는 내가 분모분의 분자라는 분수꼴로 이 비율로 표현을 할 거잖아.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표본 공간을 어떻게 구성했냐. 표본 공간을 몇 개의 근원 사건으로 구성했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여기 분자에다가 올릴 건데 자, 이때는 각각의 근원 사건, 즉 표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이 원소 하나하나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저 분수가 하나의 값으로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 서로 같다라는 말이 있더라도 서로 같은 동전, 서로 같은 주사위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런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다르게 봐야 돼. 여기서는 같은 것도 다르게 봐야 돼. 그렇게 인식을 해야 이제 합리적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좀 생뚱맞은 이런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거야. 그래서 왜 이 풀이는 되고 저 풀이는 이 경우에 안 되는지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왜 확률을 계산할 때 각각의 근원 사건의 밀도가 같게끔 표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납득을 시키고 싶어.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본 상황은 AAB라는 카드가 각각 AAB 적혀있는 카드가 3장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전체를 나열을 해서 자, 맨 끝에 B가 올 확률을 구하고 싶다 치자. 그럼 확률이니까 각각 다르게 뭐라고 했지? 자, A 같아 보여도 너를 서로 다르게 보는 방법은 뭐라고? 번호 붙이라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이게 쌤이 추천하는 방법인데 같아도 서로 다르게 보는 거야. 다 다르게 인식하는 이것이 바로 이 확률의 정의에 입각한 정석 같은 풀이야. 자, 해보자. A1, A2, B 이렇게 내가 다 이름을 붙여서 다르게 볼 거니까 자, 쭉 한번 경우를 써볼까? 그럼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이 표본 공간에 원소의 개수, 즉 근원 사건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될까? 3팩토리알에서 6개가 되겠지. 그 6개 분해. 자, 맨 끝에 B가 오는 사건은 누구랑 누구가 있어요? 얘랑 얘가 있지. 그래서 6분의 2, 즉 3분의 1입니다. 라고 말할 거지. 이게 정답이고, 자, 다르게 한번 풀어보자. 방법 2. 같은 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같게끔 보자 이거야. 같은 것은 같게. 자, 그러면 얘는 이거 두 개가 하나로 묶이겠지. 그냥 A, B로 퉁쳐질 거야. 자, 얘도 그러면 자, 같은 것은 같게 보자는 건 A, B, A, B, A, B, A 이렇게 세 종류로 전체 표본 공간을 구성하자는 거고 그 3분의 자, 마지막에 B가 오는 거는 얘 하나지.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자는 건데 자, 어때? 두 값이 같지. 자, 왜 같을까? 왜 같냐면 전체를 다 나열했기 때문에 그래. 전체를 나열했지. 자, 봐봐. 분모 6이 왜 3으로 됐어? 두 개가 A1과 A2가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2팩토리알이잖아. 2팩토리알이 하나의 1로 묶임으로써 그러니까 나누기 2팩토리알이 됨으로써 3이 된 거지. 근데 그것이 정확히 이 AAB라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지. B가 제일 마지막에 온 거. 이 사건도 사실은 이 두 개가 똑같이 하나로 묶였잖아. 그러니까 분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팩토리알로 축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축소율, 뭐랄까, 이 압축률이 동일하다고 해. 전체를 다 썼으니까. 자, 근데 일부를 한번 써보자. 일부. 쌤이 두 개만 뽑아볼게. 그래서 나열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방법. 얘들아, 이거 타이틀 이제 안 쓸게. 그냥 방 1, 방 2 이렇게만 쓸게. 자, 총 몇 가지 경우? 서로 다 다르게 보는 거니까 3P2에서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이 중에 가장 마지막에 B가 오는 사건은 얘랑 얘가 있네. 그래서 6분의 2, 즉 3분의 1로 계산할 거지. 자, 근데 내가 얘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종류로 표본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면, 자, 그런 사건의 개수는 3이 될 거고, 자, 그 중에 마지막에 B가 오는 사건은 얘밖에 없지. 3분의 1. 뭐야? 쌤, 같은데요? 이거는 우연히 같은 거야. 수학적인 우연이라고. 그러니까 자, 여기서 6이 3이 됐던 것은 어때? 6이 3이 됐던 것은 나누기 2팩해서 들어간 거지. 근데 그것이 정확히 분자에서도 똑같은 압축비로 이제 하나로 묶여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같았던 거야. A 개수를 우리 하나만 더 늘려보자. 그럼 반전이 벌어져. A, B. 자, 이렇게 카드 4장에 각각 A, B가 써져 있을 때, 자, 일단 첫 번째 경우 전체를 다 나열해보자. 전체를 나열해서 자, 맨 끝에 B가 올 확률을 계산한다 쳐. 자, 맨 끝에 B가 올 확률은,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면은 까지가 전부 다, 자, 방법 2에서는 그냥 같은 것은 같게 보자는 거니까 전부 다 뭘로 묶이겠어? 그냥 이거는 A, B라는 묶음이다. 이걸로 퉁쳐지겠지. 자, 지금 나는 맨 끝에 B가 올 것만 궁금한 거니까, 자, 더 이상 쓰진 않을게. 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써보면, A1, A2, B, A3. 그러니까 뭐겠어? A1, A3, B, A2. A2, A1, B, A3. A2, A3, B, A1. 짜라라라라. 그래서 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 마지막에 이제 B가 맨 처음에는 B, A3, A2, A1까지 이렇게 짜라라라 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 A1, A2, A3 이렇게 다 번호표를 매겨서 다르게 본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될까? 전체 경우의 수는, 자, 4팩토리얼 24분의, 자, 마지막에 B가 오는 사건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잠깐만, 이건 아니죠? 6개지. 몇 가지? 24분의 6해서 4분의 1이다 라고 대답할 거잖아. 자, 근데 그것이 정확히 이렇게 내가 방법이, 즉 같은 것을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같다고 보더라도 어때? 이거 A, B 또 뭐 있어? B, A. 이런 식으로 종류가 총 B가 여기 오냐 여기 오냐 여기 오냐 여기 오냐에 따라서 종류는 총 4개로 계산이 될 거고, 그 중에 마지막에 B가 오는 건 이거 하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건데, 자, 여기서는 이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니까. 왜? 서로, 아니 뭐래, 전체 다 나열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차피 다 이거 다 사용하는 거니까, A가 3개 있고 B가 하나 있고 어차피 다 사용하는 거니까 이 전체 분모에서 압축되는 비율이 지금, 자, A끼리 자리 바꾸는 3팩이지. 그게 정확히 이 사건, 내가 이게 관심 있는 사건이잖아. 마지막에 B가 오는 거 여기서도 정확히 다 이 3팩토리얼만큼이 압축이 됐거든? 여기서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왜? 전체를 봤으니까 분모가 압축되는 비율과 분자가 압축되는 비율이,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압축되는 비율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자, 2개만 뽑아서 나열해볼게. 방법 1로 하잖아. 방법 1로 하면, 자, A1, A2 또 A2, A 방법 2로 풀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거 다 묶이면서 뭘로 들어올 거야? 너는 그냥 A네? 이거 다 묶이면서 뭘로 들어올 거야? 너는 그냥 AB네? 어차피 A끼리 구별 못하니까 다 같게 보이니까 그냥 A라고 써줄 거지. 자, 이제 나옵니다. 각각에서의 내가 확률 계산해볼게.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다 다르게 보는 거잖아. 하나, 둘, 셋, 4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내라는 거니까 4P2지. 4P, 4, 3, 12로 계산할 거야. 자, 그 중에 마지막에 B가 오는 사건은 뭐뭐뭐 있어요? 얘 있지. B는 구성이 되고 앞에 A1이 오냐, A2가 오냐, A3가 오냐, 3 해서 4분의 1로 계산이 될 거야. 자,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자, 뭐가 있어? AA, AB, BA 끝. 3분의 그 와중에 마지막에 B가 오면 얘밖에 없지. 3분의 1 하면은 너는 4분의 2인데 너는 3분의 1이네? 이 값이 뭐해? 값이 다르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왜 3분의 1로 계산하면 안 되냐면 자 봐봐. 내가 지금 3분의 1로 계산했다는 건 전체 표본 공간을 어떻게 구성했다는 거야? AA 얘가 하나의 근원 사건, AB 얘가 하나의 근원 사건, 또 여기 또 이제 짜라락 있을 건데 이게 다 뭐였어? BA겠지. 얘가 하나의 근원 사건으로 해서 표본 공간은 총 3개의 근원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3분의 1이라고 계산한 건데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자, AA가 발생되어질 거라고 기대되는 정도가 얘는 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6개의 묶음이 하나로 퉁쳐진 거야. 얘는 고작 3개의 묶음이 퉁쳐진 거고 얘도 이제 이 BA1, BA2, BA3에서 얘도 이제 3개의 묶음이 퉁쳐진 거지. 지금 각각의 근원 사건이 밀도가 다르잖아. 그치? 가중치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확률 뭐라고 정했어? 각 근원 사건이 발생되어질 거라고 기대되는 정도가 모두 같을 때 우리가 NS분의 NA를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일부를 뽑을 때는 자, 얘는 우연에 의해서 같았던 거야. 별로 이거는 그러니까 함정 카드. 이건 함정 카드였던 거고 이것이 이제 참교육을 해주는 카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게 사실 맞는 거야. 이거는 이제 우연으로 맞았던 거고 그리고 전체를 나열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어차피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다 배열하는 거니까 이때는 솔직히 같은 것을 같게 보나 솔직히 다르게 보나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 자, probability of A는 자, 전체 표본 공간을 구성하는 그런 사건의 개수분의 그 중에 일부 내가 이제 바라는 관측하고자 하는 사건 A에 들어있는 이제 그런 사건의 개수 결국 이 그런 사건의 개수분의 개수로 내가 계산할 건데 이때 그런 사건의 각각의 발생되어질 거라고 기대되는 정도는 무조건 동일해야 돼. 모두 다 동일해야 되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AA, AB, BA로 S를 구성해버리면 자, 각각이 기대되는 정도가 다르지. 얘는 12분의 6, 얘는 12분의 3, 얘 12분의 4개 다르기 때문에 자, 그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그 이 앞에 붙어있는 대전제가 중요했던 거고 대전제 중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야. 다 다르게 보면 돼. 그래서 내가 같아 보여도 우리가 이렇게 쓸게. 같아 보여도 다 각기 다른 근원 사건으로 뭐 해주셔야 된다? 분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한다? 번호를 붙이자.